네, 지금부터 우리 초등학생 영역, 우리 저학년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초등학생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석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앞에 있는 서론 부분과 1과와 2과까지 제가 진행하고요. 뒤에 3과와 기타 활동들은 다른 우리 전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 11번째 어드벤처가 진행됩니다. 제가 11번째 중에 10번을 했거든요. 11번째 중에 10번의 어드벤처를 1년은 교사로 나머지 9번은 교역자로 제가 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드벤처라는 것들을 많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찬양도, 율동도, 그리고 오늘 보실 이 공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제가 파트 전도사로 소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2008년도 이 미라클 하우스 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이 미라클 하우스 가지고 되게 잘 캠프를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예전에 했던 것들이 좀 사장되는 게 좀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예전 것들을 조금 더 다시 부활시키고 조금 더 옷을 잘 입혀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라클 하우스 진행되는데요. 미라클 하우스라는 주제가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기사가 하나 이렇게 떴길래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6,946명에게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946명에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대답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대답의 1위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43.6%.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한 아이들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중학생으로 가면 43.6% 되던 아이들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화목한 가정이 23.5%로.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가면 17.5%로 이렇게 중요성을 느끼는데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생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화목한 가정,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와 공동체,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미라클 하우스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게 저희들 이번 2014년도 어드벤처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라클 하우스 이 교재를 함께 볼 텐데요. 교재는 처음으로 진행될 때 아이들마다 이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했을 때는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영어로는 원더풀 할 때 원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교육하자는 게 영유아의 교육 기획이라면 유초등, 우리 초등학생 영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거는 디스커버리, 어떤 것들을 덮여져 있는 것들을 벗겨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깨닫는 거, 이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들이 또 중고등학생으로 가게 되면 열정, 패션, 열정을 가진 아이들로 교육하고 기획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저희들이 이 미라클 하우스라는 교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해줄 것인지 선생님들이 먼저 마음속으로 내가 과연 나에게 속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사용 교재 오늘 이제 보셔서 처음 이제 뜯으실 텐데 교사용 교재 3번만 읽으면 캠프는 성공하게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 저도 교사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늘 생각이 납니다. 교사용 교재 3번만 읽으면 내가 3번만 쭉 읽으면 내가 어떠한 과를 당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이 교사용 교재 안에 있는 답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데 교사용 교재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답변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3번만 읽으시면 선생님들도 열정이 생깁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영유아 강의를 했지만 영유아 때는 어떤 부서 선생님들은 큐카드를 만드셔서 아이들이 질문에 이 교사용 교재를 들고 선생님들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에 계신 어떤 선생님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은 큐카드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단어 암기장처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쓰시거나 요즘 워드로 치셔서 뽑으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들 보고 아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번 여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볼 텐데요. 성경 배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배경은 이 교사용 교재 주제 해설 뒤에 있는 성경 배경 10페이지부터 성경 배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쓰여져 있는 중에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보다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잘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미라클 하우스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거의 이 피라미드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장까지 기초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액치 식구 공동체를 이뤄가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 이번 교재에서 최종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 배경들을 선생님들도 쓰여져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본문을 좀 잘라봤더니 1장부터 2장까지 도입 부분,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에는 예루살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9장에서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그리고 최초로 등장하는 바울이 아직까지 변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이방 선교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처음 태동을 거는 그런 시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시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따라서 활동하고 예수님을 전파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저희들이 누군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 그리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리고 도르가 다비다라고 얘기했던 그 인물, 여자 인물, 그리고 고넬료 이런 사건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요 인물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선생님들 이 교사용 교재의 성경 배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교사용 교재를 한번 다 꺼내셔서 한번 볼까요? 네. 교사용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겉표지로 되어져 있고요. 겉표지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이유는 이 겉표지에 있는 표지의 겉면은 사실 별로 보실 이제 주제 말씀이 쓰여 있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안쪽에
교재 1과부터 3과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번 한눈에 쑥 훑어보실 수 있도록 이 안쪽 면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본문과 포인트, 배낭매기와 탐험하기와 보물찾기와 암송구절까지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교사용 교재를 3번 읽고 나시면 아마 이것만 보셔도 아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있구나, 내가 봤던 내용이 여기에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사용 교재는 또한 교사용 별지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사용 별지에는 첫 번째, 이따 게임하면서 쓰겠지만 접어서 뜯을 수 있는 게임 용지가 하나 이렇게 미라클하우스라고 되어져 있는 게임 용지가, 게임 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교사용 별지 두 번째는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큰 그림이 들어있고요. 교사용 별지 3에는 각종 국기가 그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용 별지는 1, 2, 3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사용 교재를 말씀드리냐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선생님들 혹시 교재에서 빠지신 게 있는지 확인 점검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교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저학년 우리 학생들 교재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아이들 성경 이야기를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이블 맵이라고 하고 있는 그림, 이 커다란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의 밑바닥, 바닥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바닥 조그만한 사각형, 정사각형 그림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학생들도 별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용 별지 두 번째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두 번째 학생용 별지 2, 그리고 학생용 별지 3은 이 투명 스티커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용 별지 3, 이게 3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용 별지 4와 5는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가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의 교재들도 혹시 아이들이 이거는 뭐 업체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교재가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섭섭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재가 잘 빠져있지 않는지 선생님들이 한눈에 잘 보시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이들 교재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이들 교재에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림이 그려진 이 빳빳한 종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만드는 법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각 과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은 다 마쳤죠? 혹시 교재 빠진 분 계세요? 빠져 있는 분 없으시죠? 네, 다 있으신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1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는요 미라클 패밀리입니다. 네, 미라클 패밀리인데 1과의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요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1과의 요절 말씀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이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배경이 되는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중심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처럼 살았는지를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은 정말 저희들이 이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어드벤처는 모험이잖아요. 모험을 떠나듯이 배낭을 메고 그리고 탐험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깊은 보물을 발견하는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낭매기는 주로 도입에 관한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탐험하기는 성경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스토리맵과 스티커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그것들을 채워서 성경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보물찾기는 각 과의 내용을 게임이나 활동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배낭매기와 탐험하기와 보물찾기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게임을 만드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3과까지 다 한 이후에 대그룹 활동과 코너 학습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과로 따로 붙이기에는 너무 짧아서 뒤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붙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렇게 3개로 진행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각 과는요 1과부터 3과까지 이 미라클 하우스가 진행되는데, 1과는 미라클 패밀리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내 근처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 미라클 패밀리가 있으면, 2과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 미라클 하우스로 2과가 진행되고, 3과는 미라클 월드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까지 이르도록 하자는 게, 세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자는 게 각 과의 구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1과로 넘어가서 각 과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 참여 수업을 가봤더니 선생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 1, 2, 3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보면서 학교가 아직도 이렇구나 깨달았는데, 저희도 학습 목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저도 예전부터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정의라는 것을 써서 깨닫는 것,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결심하는 것, 이런 것들로 1번, 2번, 3번을 정하기도 하고요. 3H, 요즘에는 3H가 또 인기라 3H, 헤드,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핸드까지 먼저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리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되는 게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알아요. 1번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 느끼는 거는 아이들은 그냥 느꼈다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까지, 느낀 것까지, 고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서로 나눠주는 사람이 될래요 라는 부분으로 1과의 포인트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각 과별로도 나와 있는 성경 배경도 꼭 참조하셔서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까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과 진짜로 1과를 들어갈 텐데요. 1과의 첫 번째 배낭매기는 교사용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교사용 교재 별지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교사용 별지 1번은 이렇게 생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요 이렇게 접으셔서 칼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뜯으시면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막 접으셔서 아코디언처럼 막 접으셔서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카드들 안쪽에 있는 카드들이 쭉 되어져 있는데요. 카드가 이렇게 2장입니다. 별지가 2장입니다. 2장이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을 이렇게 쑥 잠깐 보셔도 이 그림이 총 몇 개가 같은 그림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네, 몇 개가요? 네, 4개가 같은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가, 네 개가 같은 그림이고 총 하나에, 한 세트에 9개의 그림이, 한 세트에 9개의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9 곱하기 4 하면, 네. 곱셈 좀 하셔야죠? 네. 안 하시나요? 네. 4, 9, 36. 총 36개의 카드가 나올 겁니다. 총 36개의 카드를 가지고 첫 번째 배낭매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낭매기 게임은 카드를 짝을 맞추는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 선생님들께서 다 뜯으셔서 보이지 않게, 카드의 모양이 보이지 않게,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잘 엎어 놓습니다. 위에 면이 보이게끔 잘 섞어서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저희들이 이 교재를 준비했을 때 한 그룹당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일까라고 저희들이 예상하니까 적으면 5명에서 6명, 많으면 한 8명에서 9명, 10명을 최대한 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은 그 정도 인원에서 5, 6명에서 8, 9명 사이에 있는 인원으로 예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뜯으셔서 막 섞으신 다음에 고학년은 조금 다르게 하고요. 고학년 좀 다르게 하고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냥 카드를 뒤집어서 짝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할 아이부터 선정하셔서 첫 번째 아이가 2장을 선생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카드 2장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짝이 맞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짝이 안 맞으면 도로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을 진행합니다. 또 2장을 뒤집어서 또 짝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안 맞으면 엎어놓고 맞으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몇 번 이렇게 돌게 되면 결국은 다 맞아서 누구든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도입 게임은 누가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를 누가 가장 많은 카드를 취득해 가는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카드가 다 짝이 맞추어져서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연습 게임을 진행해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칭찬 스티커를 아이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찬 스티커는 교사용 별지, 저희들은 미라클 스티커라고 이름을, 다 미라클 하우스니까 뭔가 미라클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미라클 스티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밑에 교사용 별지 여기 아래쪽에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저희들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명찰이나 아이들 교재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서 달란트나 뭐 다른 거 대신 이런 것들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1등한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잘 참여한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후에 카드에 적힌 단어들로 다음 스토리에 괄호를 채워 넣는 게 첫 번째 배낭매기인데, 첫 번째 배낭매기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선생님들 이 아이들 교재는요, 저학년만, 고학년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학년만 2개로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얘는 과별로 내용이 쭉 다릅니다. 그냥 이거 한번 먼저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여기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이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셔서 이게 삼과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전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림이 있는
함께 떡을 떼며 뭐 이거 교제했다 이런 내용들로 1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과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미문 앞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도르가 사건이 2과에서 같이 진행됩니다. 2과에서 두 개가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과가 한 장면, 2과가 두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사각형은 바닥에 먼저 아이들이 깔게 됩니다. 먼저 바닥에 이렇게 깔게 되고요. 아이들 교재는 또 하나의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요,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도록 찢어져 있습니다. 이 찢어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접어질 때 이렇게 그냥 그 그림이 갈라져 있는, 찢어져 있는 면 그대로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얘를 그대로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셔서 교재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그림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그대로 그냥 반으로 접으시고 정 가운데를 점점 이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을 점점 바깥으로 벌리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교재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림이 돌아가면서 마가의 집 다락방이 첫 번째, 그리고 성전 앞 미문 사건이 또 미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도르간의 집도 또 한 명, 그리고 마지막 고넬료의 집에서 마지막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성경 이야기를 완성할 때는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이 면과 과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가 1과니까 1과에 있는 내용이 1과 마간의 집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세우시면 아마 그림과 교재가 밑에 있는 바닥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과 이렇게 잘 맞아질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입체 3D, 3D 같지 않은 3D지만 하여간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일 때는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여기에 속해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맥이나 다른 탐험하기, 보물찾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나누실 때는요, 제가 봐서는 아이들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답을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교재에 막 답을 달아서 답이 빽빽하게 잘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에 맞게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 이해했고 그것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막 설명하다가 여기에 질문 있으니까 다음 뒤집어 라고 얘기하셔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이들은 이렇게만 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들도 교재를 받으셨잖아요. 선생님들 교재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요, 지금 아까 만드셨던 요 그림책 뒷면에
뒷면에 바로 교재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뒷면을 바로 접으셔서 예,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예, 바깥으로 뒤집어서 빼주시고 가운데를 모으시면 예, 교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책처럼 이렇게 접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겉면과 함께 암송해봐요가 나오고 그 다음 펼치면 1과 그 다음 펼치면 2과 그 다음 펼치면 3과가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교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시죠? 네. 이거 2008년도에 했던 교재예요. 2008년도에 이렇게 수준 높게 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이게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교재를 좀 설명드렸다면 1과의 배낭 매기에 이 괄호 안을 채워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채워넣는 부분은 앞에 있는 카드를 뒤집었던 그 내용 중에 카드의 모든 정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카드에 나눠 가졌던 카드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있죠? 오순절날 마가의 집 어디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뭘까요? 다락방. 네,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그다음 뭐죠? 불 같은 혀.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인데 아이들 보고 이제 저학년 1학년 이제 막 1학년 된 아이들 얘들아 이거 그림책 다시 뒤집어서 여기 답 따라야 되니까 펜 꺼내서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 지칠 거예요 아마. 아이들은 지금 그림에 한참 이거 그림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답 따기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께서 구술 형식으로 답을 좀 달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선생님들께서 워낙 유능하신 선생님 나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고요. 하여간 괄호를 채워가시면서 배낭 매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탐험하기로 들어가면요. 탐험하기는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들의 입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선생님들께서 쭉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쪽에 있는 이 그림책에서 저학년만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저학년만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스티커에 열광할까요? 네,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모르시는구나. 제가 영유아 유치를 담당하면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스티커에 열광할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티커에 숨겨져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스티커는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나의 힘으로 한꺼번에 완성되는 성취감이 한꺼번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티커에 붙이는 거에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아이들이 아마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사용 교재 탐험하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쭉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아이들 학생용 별지에 있는 별지 4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마가의 집이라는 스티커가 먼저 붙게 되고요. 1-1번부터 성경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1-1 마가의 집, 그 다음 성령님을 받은 내용으로 1-2, 그 다음 음식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별지에 1-1이라고 되어져 있는 1이라는 맨 처음 숫자가 1과를 뜻하는 겁니다. 1과에 하나, 둘, 셋이고 2-1은 2과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시지 말고 1과의 내용에서 붙일 거 하나, 둘, 세 개구나. 2과에서 이거구나. 3과에서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면 탐험하기, 성경 속으로 라는 내용을 쭉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1번 문제를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안 보실까봐 사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1번 문제 함께 보시죠. 만약 내가 성령님께서 오셨던 마가의 집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보기 1번부터 쭉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내용 잘 살펴보시면요. 정답이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 모든 답이 다 맞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에서는 아이들이 얼만큼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얘도 지예요, 지. 지정의로 한번 함께 보시면 아마 될 텐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뭐뭐와 같이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뭐뭇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가족입니다. 가족. 한 집에 사는 사이 좋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족도 사이가 다 좋으시죠? 사이가 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가정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꼭 아이들에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진짜 우리 집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가족 말고도 정말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성령 안에 있는 한 공동체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까지 아이들이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들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돕는 것.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1과의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그 말씀,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눴던 자기의 있는 것, 가진 것 모두 다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나오는 3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탐험하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저학년용 3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미라클 패밀리 협동 그리기입니다. 협동 그리기는 선생님들의 교사용 별지 2번에 있습니다. 교사용 별지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교사용 별지 뒤를 한번 보시면 뒤에 실선과 점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 점선은요, 우리는 고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점선까지는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선 위주로만 좀 그냥 아이들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로 이렇게 나눠주고 아이들 보고 그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에게 잘라져 있는 조각들을 나눠주고 자유롭게 색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되어져서 각자의 색깔은 다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뗏목에 있는 모양 색깔들도 다 각자는 다르지만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미라클 하우스라는 이 그림을 하나로 완성했다는 그런 것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협동 그리기를 보물찾기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 그림을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선생님들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이들 교재, 학생용 교재 이 별지 3을 보시면, 학생용 교재 별지 3에 이 마가네즈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래 스티커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를 잘 이렇게 보시면 칼선이 스카치 테이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칼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캠프장에서 스카치 테이프까지 테이프까지 찾아서 이렇게 풀 찾기 되게 힘드실까봐 저희들이 테이프까지 세심하게, 디테일에 강하게 이렇게 배려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그림들을 쭉 이렇게 붙여주시면 전체 큰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학년은 그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면 교사용 1과의 보물찾기의 내용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2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는요, 2과는 미라클 하우스의 내용입니다. 미라클 하우스는 미라클 패밀리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라클 하우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내용입니다. 우리 포인트 1번, 2번, 3번 함께 보시고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의는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1과, 2과, 3과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우리 배낭매기로 가겠습니다. 2과의 배낭매기는 늘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도입 게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앉아 있는데 이제 액션이 크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중에 두 번째, 사다리 타기입니다. 사다리 타기. 게임을 통해서, 여기 목표에 쓰여 있듯이 게임을 통해서 통로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통로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전하는 통로일까요?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말하게 하는 게 이번 배낭매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가 준비된 번호표를 부여해주고 번호를 하나씩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사다리는 이 교재 안쪽에 사다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1번부터 번호를 쭉 정하셔서, 이게 중복으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이 아니더라도 5명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라서 내가 1번입니다. 1번 뽑았습니다. 1번을 뽑았더니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서 딱 봤더니 1번은 다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리인데 많은 차들을 목적지까지 전하는 통로예요 라고 얘기하는, 다리의 역할, 다리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찻길, 확성기, 빨대, 터널, 다리, 전선, 파이프,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장을 한번 완성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탐험하기로 넘어갑니다. 탐험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성경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아이들이 2과에 속해 있는, 2과는 그림이 2개나 되기 때문에 2과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문 사건과 그리고
도르가를 살린 사건,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스티커를 붙여가며 주로 여기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윤곽선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잘 붙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붙이다가 조금 삐뚤어졌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2과에는 스티커가 2-7까지 총 7개의 스티커가 미문부터 시작해서 7개의 그림 스티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7까지 쭉 붙이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다 완성하신 이후에 마찬가지로 성경 속으로 이야기를 성경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붙이는 것들 선생님들 보시고 윤곽선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 탐험하기의 첫 번째는 보기의 낱말을 골라서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라는 겁니다. 빈칸 보기가 쭉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 미문,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 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쭉 답을 달면서 아이들에게 답을 하나씩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2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번 대박, 진짜 능력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내가 바로 예수님 수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 통로의 중요성, 통로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